안녕하세요. 독거 변호사 유 변호사입니다. 가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사 조사는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춰보면 거의 하더라고요. 가사조사는 그 판사가 지정하는 가사조사관이 하는 겁니다. 가사조사관실에서 조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보통 많이 하면 4회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넉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혼 여부 또는 이제 양육권 여부 때문에 가사조사를 많이 하는데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사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가사 상담은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은 쪽에서 가사 상담 신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가사 상담에 들어가면 보통 최소한 8회 정도는 하는데 가사 상담을 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가사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혼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사 조사는 가사 상담과 다릅니다. 가사 조사는 조사입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엄연히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관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가사조사관 보고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당사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가사조사관 보고서가 있고 당사자나 변호사가 열람을 하지 못하는 판사님만 볼 수 있는 가사조사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판사님만 볼 수 있는 가사조사관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이 기재가 됩니다. 그 판사가 이혼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받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받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기존에 본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꼼꼼히 읽어보고 조사에 참석하면 됩니다. 참석하셔가지고 거짓말만 안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보고서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상대방이 그 보고서 내용을 꼬투리 삼아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가사조사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거짓 없이 사실대로 그러나 간명하게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